여러분 반갑습니다. Let's learn about topic. 토픽 쓰기 30점을 올리는 키포인트 강의. 오늘도 쓰기 54번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뒷받침 문장 쓰기, 뒷받침 문장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뒷받침 문장 구성 원리 8가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시, 상술, 분석, 유추, 논증, 강조, 인용, 분류 8가지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방법, 예시입니다. 예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사례를 들어 일반적 원리, 개념 등을 구체하는 방법이죠. 예문을 봅시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중심 문장이죠. 이 중심 문장을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칭찬만큼 효과적인 동기는 없다라고 하는 예시 문장으로서 뒷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더불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를 준비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따르면 한 연구자가 옛 문서 기록을 분석하여 현재의 가뭄 현상을 해결하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이는 역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왜 역사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죠. 가령 차를 마시며 동료와 가벼운 이야기 나누기, 가벼운 산책, 낮잠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예를 제시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너는 한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과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상수를 보죠. 상수는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덧붙여서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뭡니까? 중심 문장이죠. 말하자면 동기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데 동기에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다. 이건 뭡니까? 동기에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다음 볼까요? 이러한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심 문장이죠. 이를테면 칭찬이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다.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우선 지나친 관심보다는 민주적인 양육 방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데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어때요? 앞에 민주적인 양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것이 중심 문장이고, 그럼 과연 민주적인 양육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말하자면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과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분석이죠. 분석은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각각의 구성 요소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성체가 있고, 그건 큰 개념이겠죠. 그 큰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이건 뭡니까? 중심 문장이죠. 특히 가치관의 혼란, 타인의 평가, 또래 집단 내의 압박감. 이게 뭡니까? 바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나열한 거죠. 청소년들이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는 주된 요인이다. 다음 볼까요? 독서를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너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서 책을 펼칠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많은 정보를 책에서 굳이 얻지 않아도 된다. 어때요? 독서를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심 문장이고요. 그 현상은 어때요?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 주된 요인이다. 무엇을 분석해보면 분석하면 뭐뭐적으로 이렇게 담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추의 방법인데 좀 말이 어렵죠. 개념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친숙하고 쉬운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다양하고 중요한 부모 역할 중에 자녀의 인격 형성 역할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자녀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 방식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아주 친숙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니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것은 낯설고 두렵지만 새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것이 낯설고 두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볼까요? 전자기기는 쉴 틈 없이 돌리게 되면 고장이 나는 법이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휴식이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때요? 전자기기의 고장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독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다. 마치 매일 공기를 마시듯 매일 음식을 먹듯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 한다. 독서는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라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행위, 음식을 먹는 행위에 빗대어서 표현하니까 훨씬 쉽게 와닿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뭐처럼 이와 마찬가지다. 마치 듯이 인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증이 되겠습니다. 논증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통해 증명해내는 방법이죠. 예문을 봅시다. 서울시는 공공안전, 범죄 예방, 교통관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22,000대 이상 설치하며 기존 CCTV 역시 점차 지능형으로 교체하는 중이다 하고 서울시의 발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6주간 실험에서 자율성이 부여된 직원이 업무 참여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조직 내 자율성이 심리적 동기 및 창의성을 자극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의 실험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는 비율은 38.4%이며 이는 2020년 44.9%보다 6.5포인트 감소한 수치라고 역시 공공기관의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의 실험 보고 자료를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시는 또는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담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조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야 한다. 자기 이해 긍정적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이다.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 중에서 명상이나 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 변화에 대비하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습득하고 새로운 직업 분야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더 나아가 다시 말하면 같은 표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인용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견해, 주장, 속담과 격언 등을 끌어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법이죠. 로봇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을 직업이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진정한 창의력, 정서지능, 예측 불가능한 환경 대응 능력 등이 필요한 일자리는 AI나 로봇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처럼 미래학자 마틴 포드의 말을 인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기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소중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처럼 속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독서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처럼 격언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얻는다고 평가했다. 나는 속담처럼 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8번째는 분류입니다. 어떤 대상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종류를 가르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다. 대표적으로는 운동, 취미활동, 친구와의 대화, 충분한 휴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운동은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을 각각 나눠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원인별로 나눠보면 차량 배출가스, 공장 매연, 생활 쓰레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등이 있다 하고 원인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는 실내활동, 야외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등이 있다. 실내활동으로는 독서나 영화 감상이 있고 야외활동에는 등산이나 운동이 있으며 문화활동은 박물관 방문이나 공연 관람 등이 있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분류를 하고 또 세부적인 분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등이 있다라고 하는 담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뒷받침 문장을 구성하는 8개의 원리를 다 배웠습니다. 결국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구성 원리를 주어진 가제에 따라서 결합시켜서 표현하면 단락이 형성되고 이 단락은 훌륭한 한 편의 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